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3월 27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을,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을 만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준석은 쌤통이다. 이것이 오늘 일요일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그 대구 달성 사저에 내려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뵙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국일보의 김지현 기자가 25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 10시 30분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측에 박근혜 예방은 나중에 조율하자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를 찾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체적인 날짜 조율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25일 채널 A 인터뷰를 통해서 윤 당선인이 다음 주 찾아뵙겠다고 직접 이야기했는데 날짜를 조율 중인가? 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제가 아직 대통령께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신 게 아니고 또 이사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시간은 좀 나중에 한번 조율을 해보자는 식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냐라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취임식에 초청하겠다는 이야기는 없고 언론을 통해 듣기는 들었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책 기억하시죠?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 이 책. 그래서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탄핵의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음을 이 책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구 달성 사저에 도착했을 때 23일인가요? 수요일날 대구 달성 사저에 도착했을 때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이루지 못한 뜻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돕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사면 복권되고 나서도 정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바뀌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바뀌었다. 왜? 1번과 2번 후보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을 만들어서 진짜 제대로 된 자유, 보수, 우파의 리더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하느냐, 국회의원에 출마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이고, 반드시 출마는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당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실력자로서 대한민국에 아주 올바른 정당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최근에 와서 많이 방송을 통해서 피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윤석열을 만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칼자루를 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지 윤석열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이 되는데 임기 5년 내내 윤석열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실력 있는 존재감 있는 정당의 지도자로 저는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윤석열은 만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윤석열은 자기가 만나서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을 만나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기사 하나를 기사가 아니라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TV 조선의 그 화면입니다. 실무협상 난항, 역대 가장 늦은 회동될 듯. 이 뉴스의 초점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문재인이 만나야 된다.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된다. 그런데 둘이 만나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는 지금까지 만나왔는데 아마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간의 만남이 가장 늦어질 것 같다 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윤석열과 문재인의 만남에 반대합니다. 윤석열과 문재인의 만남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 간에 검은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을 만나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윤석열을 만나면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퇴임 이후에 자기가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무엇인가 카드를 갖고 나올 겁니다. 만난다면 윤석열 씨, 당신 그때 이거 했지? 내가 당신 봐준 거거든? 나 퇴임 이후에 감옥 가기 싫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인해. 내가 보여줬잖아, 증거. 이 증거에 사인해. 라고 할 가능성이 120%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만나온 이유는 다른 거 없다. 자기가 퇴임 이후에 감옥에 가기 싫기 때문에 무엇인가 윤석열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두 사람 간의 만남은 검은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두 사람을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윤석열은 문재인을, 박근혜는 윤석열을 만날 필요가 없다 하는 건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 이준석은 쌤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난이 하나 보이죠? 여기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쾌유를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난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예,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자, 제목, 한국일보의 유수현, 박성현 기자가 보냈습니다. 제목은 박근혜의 가까스로 전달한 이준석의 축하난, 병 주고 약 주나 항의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 설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입니다. 25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쯤 대구 달성군 육아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준석 대표가 보낸 난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난에는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라고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계속 읽어드립니다. 부제목으로는 박성민 의원, 이 대표 대신 전화하다가 불발됐다. 다른 날 다시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겠다고 유턴했다. 10분 뒤에 몰래 돌아와서 연문으로 겨우 난을 전달했다는 부제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던 축하난이 곤욕을 치렀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센 항의 때문이다.
직접 난을 두고 대구 달성 사저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이 대표 비서실장 박성민 의원은 이후 다시 돌아와 연문으로 간신히 전달하는 총극을 빚었다. 박 의원은 25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 20분쯤 보좌진과 함께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타고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도착했다. 양손에는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라고 적힌 난을 들고 있었다. 박 의원은 곧바로 사저 인근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이들은 박 의원을 향해 키워준 사람에게 은혜를 이따위로 갚느냐, 박 대통령님이 5년간 옥고를 치렀는데 뻔뻔하게 그지없다, 병 주고 약 주고 장난치는 것 아니냐며 험한 말을 쏟아냈다. 한 50대 여성 지지자는 박 의원의 차량에 올라 심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1시 25분쯤 대구 달성군 육아읍 쌍계리 인근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준석 대표가 보낸 난을 들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진 설명을 읽어드렸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어드립니다. 당황한 박 의원은 어딘가로 전화를 건 뒤 알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발걸음을 돌렸다. 박 의원은 취재진에게 사저 내부와 조율이 됐다면서 다른 날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후 입을 굳게 다문 채 차를 타고 사저를 떠났다. 이 과정에 박 의원에게 난을 건네받은 보좌진 한 명이 갑자기 사저 앞 공터를 가로질러 차량을 향해 달리면서 취재진과 80m가량의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이 사저 인근에 머문 시간은 15분에 불과했다. 사라졌던 박 의원은 한바탕 소동을 빚은 사저 주변이 잠잠해지자 10분 뒤 슬그머니 다시 돌아왔다. 이어 사저 연문을 통해 난을 전달했다고 현장 관계자가 뒤늦게 전했다. 2시간 뒤 박 전 대통령은 경호부장을 통해 잘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난 소동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간의 검은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의 가장 큰 부담스러운 경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세력으로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쌤통입니다. 아주 쌤통입니다.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많은 분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을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깨비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불면 때문이라기보다는 심한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수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자부 입으로 무엇인가를 소개할 때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잠도깨비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잠도깨비 숙면 매트를 사용하신 분의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처음 자는데 잠이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달콤하게 잔 거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어. 딱 일어나는 순간 어머, 이거 진짜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정말 천국이다. 이거 엄마 정말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하여튼 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허리, 다리가 아팠지 팔이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꼭 참다가 엄마 이게 명현 반응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안 아프면서
이 발가락이 하나, 끝머리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두 개까지가 항상 중지까지로 이렇게 번져가는 중이어서 이게 그때 이제 발가락 아픈 게 나중에 보면 발가락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하지 저린 게 이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 모르거든요. 다리가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게 저는 그것도 고치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세상에 그 지옥에서 그것도 저절로 벗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좀 이런 제품이 다 있나. 정말 너무너무 하여튼 우리 감사합니다. 예, 광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을 한 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뒷거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윤석열과 문재인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뒷거래를 할 수 있다면 누군가 제3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문재인 사이에는 제3자를 거치지 수 없는 둘만의 은근한 무엇인가 증거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자가 아니라 문재인이 윤석열을 만나서 직접 만나서 딴 사람 제끼고 직접 만나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면서 이거 봐. 이거 딴 사람한테 보여줄 수 없어. 사인해. 봤지? 나 감옥에 가지 않게 사인해. 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둘 사이에는 존재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보여줄 수 없는 양자 간에 해결할 그 검은 거래의 소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문재인의 만남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